자, 이제 이번에는 24번째 예제가 됐습니다. 벌써 꽤 많은 예제들이 됐고요. 이번에는 이 스피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베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P 컨트롤, 앞서서 제가 P 컨트롤로 하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P 컨트롤로 위치 제어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미터로 표현되어 있는 x 값, 그리고 현재의 x 에러를 구하고 kp 2를 해서 dx 성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dx 성분을 현재의 x 값에다 더해주면 x의 위치가 변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x가 있는데 현재의 x가 그 다음 x로 증가합니다. 증가 분량은 얼마만큼? 현재의 짧은 0.01초라고 하는 타이머를 1초에 100번으로 잡았기 때문에 0.01초 사이에 dx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dx는 과연 뭘까요? 위치가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 dx라는 성분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x가 0.01초 동안 x에서 또 다른 x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때의 dx는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는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 변화잖아요. 그래서 거리 변화를 x가 x로 새로운 x로 변화하게 하기 위한 거리의 변화 dx만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분이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제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OE3 예제에는 제가 그래프 기능을 붙여놨고요. 현재의 위치 정보들을 그래프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조금 올라가 볼게요. 2층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그래프가 쭉 하고 점프했고요. 1층으로 내려올 때 그래프가 쭉 내려옵니다. 자, 다음에는 10층까지 한 번에 쫙 올라가고요. 엄청 빨리 올라갔습니다. 10층까지 쭉, 여기 지금 10층 약 27m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마이너스 1층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때 이 그래프를 이 예제에서 오른쪽에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요. 직선인 구간이 나타납니다. 직선인 구간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구간을 밑에 시간하고 거리 정보로 뽑아내면 1층을 올라갈 때 나온 속도가 등장을 합니다. 1.5m를 약 7단계 0.01씩 이 가로축이 7단계에 걸쳐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10층 올라갈 때 대략 보면은 직선인 구간 바로 요 부분, 요 기울기가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속도가 0으로 수렴을 하면서 천천히 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정도까지 거의 직선인 구간의 속도를 구해보면 10층까지 올라갈 때 약 0에서부터 이 부분 15m라고 표현되어 있죠. 15m를 약 7스텝 만에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X스텝은 7스텝이고 각각의 스텝은 0.01초씩 걸리기 때문에 15 나누기 7 곱하기 0.01 여기 괄호가 빠졌네. 괄호를 한번 추가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야 착각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와, 속도가 얼마냐면 말이죠. 초당 214m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초당 214m. 1층 올라가는데 초당 21.4m. 엄청난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뭐 급가속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마치 그 우주선 로켓이 올라가는 정도의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나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분 V라고 하는 성분에 제한을 걸어줘서 이렇게 수직으로 쫙 하고 올라가는 것들을 좀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밌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홈워크 19번이 나오고요. 최대 속도를 제한을 걸어주겠다. 그 최대 속도는 얼마냐? 약 3m/s이다. 1초에 한 3m 정도만, 한층 정도만 올라가게 하자. 그래서 힌트를 여기 제가 적어놨고요. 속도 V는 플러스 마이너스
주의해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려올 때는 또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서 설명드린 V라고 하는 팩터가 KP2를 통해서 나올 텐데 사실 이거 코드는 다 주어준 거라 18번 숙제는 그냥 껌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값들이 3m/s보다 작게 유지를 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m/s보다 작게. 그러니까 플러스 3m/s보다는 작게, 마이너스 3m/s보다는 크게.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이니까요. 그렇게 유지했을 때 동영상을 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쭉 엘리베이터를 이제 펴놓고요. 이제 실제 앞서서 LO23 예제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까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요, 얘네들의 이 직선의 기울기가 아까보다 굉장히 일정해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3m/s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3m/s만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층, 3층까지 올라갈 때 잘 안 보였고요. 1층으로 내려올 때도 뭔가 사다리꼴 형태의 그림들이 얻어졌습니다. 이제 높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속도가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지금 보세요.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이 기울기가 바로 3m/s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0.01 타이머가 걸리는 게 0.01마다 걸리기 때문에 이 0.01이라는 수치를 이용해서 속도 계산을 해보시면은 무언가 간단한 숫자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수치가 3m/s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 10층으로 올라갈 때나 3층으로 올라갈 때나 똑같은 기울기가 나타나도록 하고요. 이 값을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2200 스텝에서 2500 스텝까지 갈 때에 0에서부터 10m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다가 0.01 곱한 게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은 0에서부터 10까지 약 10m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계산을 해 보시면 정확하게 기울기를 구해서 KP2 값이 3m/s보다 작도록 유지를 하게 하시면은 이런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EX25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UDisplay라는 웹 기반 UI를 한번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버튼들을 제가 미리 웹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LO24 예제는 바로 이 엘리베이터 버튼들이 잔뜩 달려 있고 이 버튼을 누름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제어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패널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왼쪽에 지금 보면은 여기 1층, 1층에 있는 버튼은 사실은 바깥에서 누를 수 있는 건 올라가냐 내려가냐 밖에 없죠. 2층의 경우에도 올라가냐 내려가냐 밖에 없고요. 여기 숫자가 써 있잖아요.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까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바깥에서 사용자가 엘리베이터로 호출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다음 이 오른쪽에는 10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버튼들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버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바깥에서는 버튼이 2개밖에 없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면 문을 여는 거, 문을 닫는 게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귀찮으니까 빼버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1층부터 10층까지의 엘리베이터 버튼들이 쭉 붙어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웹 화면을 불러오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UDisplay가 되겠고요. 이 UDisplay 안에는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웹 화면의 버튼을 누르면 on 웹이라고 하는 곳에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을 이제 설계한 방식들을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뒷페이지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드는 뭔가 앞부분에 업 버튼이 눌렸을 때는 대문자 U,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래서 꺼질 때에는 소문자, 이거 다운 버튼이 있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눌러서 켜지면은 대문자 D, 또 한 번 눌러서 끄면은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 넘버라서 이걸 1번이나 2번을 누르면 N이 대문자로 되고, 다시 눌러서 끄게 되면 소문자 N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코드라는 변수로 스트링의 맨 첫 번째 글자로 여기 코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버튼들이 1층에서 누른 거는 이 뒤에 U자 뒤에 1층이다 라고 붙어 있고요. 9층에서 누르게 되면 U자 뒤에 숫자가 9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 1, 2, 3, 4, 5, 6, 7, 8, 9, 10도 누르면은 N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고 뒷부분에 몇 층에 해당하는 숫자가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숫자는 넘버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인티저 값으로 스트링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변형을 해서 인티저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 6개의 코드들을 갖게 되겠고요. 뒤에 있는 넘버는 어느 층에서 눌린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걸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예제에서는요, 이제 25번부터 LO24번의 경우에는 뭔가 버튼들이 잔뜩 달린 패널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W는 elevator.world 이 부분은 이제 오픈젤 파트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었고, 위에 있는 U 디스플레이를 토대로 해서 웹이라고 하는 변수에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페퍼나 이런 데 나왔던 거랑 웹이라는 변수에 모든 게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가로 세로 1700 정도가 되고, 파일은 arp elevator.html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또다시 데이터들을 다 받으셔야 되겠고요. 교내 FTP에 제가 올려 일단 놓겠고요. 교내 FTP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공고사항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표는 파일들을 다시 한번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또 에러들을 좀 버그들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타이머 관련된 거나 이런 웹 쪽 이런 이벤트 발생하는 부분에 디버깅 기능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이썬 버그 잡으실 때 유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들은 앞서서 여기 잔뜩 있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2개 곱하기 10개, 20개의 버튼과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10개, 총 30개의 버튼들을 제가 이렇게 정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업, 다운 버튼을 누르면 1번에 업을 누르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버튼이 활성화가 되겠고요. 이 버튼이 이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불 들어오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버튼. 불이 들어온 장면이고요. 그럼 그때의 온 웹,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코드 스트링이 들어와서 그걸 코드와 넘버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U1 이 업 버튼이 눌렸기 때문에 대문자 U 그리고 1층이라서 숫자 1이 들어가는 형태로 파이썬 콘솔 창에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얘가 꺼져 버립니다. 그럼 꺼져 버리면은 그때 소문자 U를 써서 꺼졌다라는 의미이고 1층에서 꺼졌다. 그래서 U1이라는 스트링이 온 웹 쪽에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온, 오프 할 때 UD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고 소문자로 되는 경우는 버튼이 끝난 거. 그 다음에는 그 뒷부분에 숫자가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업 버튼을 누르면은 U3이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9층에 다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활성화가 됐죠. 지금 다운 버튼이 불이 켜졌기 때문에 대문자 D 그리고 소문자 9가 대문자 D 그리고 9층이니까 숫자 9가 찍히는 형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이 코드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버튼이 무려 30개나 되기 때문에 이 버튼들을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코드를 넣기가 굉장히 귀찮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로 그리고
알파벳하고 번호를 엮어가지고 문자가 코드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쪽에, 이건 이제 진짜 순수한 파이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기서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익숙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수, 인티저하고 스트링, 문자열 두 가지 사이의 변환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벤트들, 온 웹 같은 이런 부분에 전달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인티저 값들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스트링으로 전달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숫자로 쓰기 위해서는 파이썬에서 스트링 함수들을 조금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들이 int하고 str, string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이썬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스트링은 여기 따옴표가 붙어서 1, 2, 3. 그러면 얘는 st는 문자열입니다. 문자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거나 빼기를 할 수가 없죠. 여기에다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1, 2, 3이라는 문자열 뒤에 다른 글자가 붙는 것이지 실제로 숫자와 숫자의 더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열 1, 2, 3과 예를 들면 제가 여기 한번 써볼까요? 어려운데. 문자열 1, 2, 3과 그 다음에 문자열 45를 더하게 되면요. 원래 1, 2, 3하고 45하고 더하면은 얼마예요? 168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문자열인 경우에는 여기 따옴표가 붙어 있어서 이 경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개를 더하면은 1, 2, 3, 4, 5라는 문자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를 하실 때에 이게 문자인지 스트링인지를 굉장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어서 아예 변환하는 것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트링 1, 2, 3은 숫자로 바꾸고 싶으면 정수 n으로 바꾸고 싶으면 int라는 명령을 씁니다. int라는 함수를 써서 스트링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n은 따옴표가 떨어져 있고 숫자 1, 2,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링에서 인티저로 가는 것들은 설명이 여기 왼쪽에서 끝이 나고요. 이번에는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1, 2, 3이라고 하는 인티저 값 정수가 되겠고요. str이라고 하는 스트링 명령을 쓰게 되면 이 안에 인티저 값을 넣게 되면요. 리턴 값이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st는 문자열 1, 2, 3이 됩니다. 요거를 혼동을 하시면은 이제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웹 화면이 나오고 있는 HTML은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도 전부 다 스트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이 elevator.html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function of st라고 하는 이 HTML 안에 이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어 있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바로 이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 파이썬 쪽에서는 web.run,run이라는 함수를 쓰고 이 함수의 명, up이라는 걸 불러준 다음에 숫자 2를 넣는 게 아니라 문자열 2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여기 1이잖아요. 숫자 1. 1층을 업 버튼을 켜줘라. 해서 갑자기 이 패널에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기능을 이제 잘 이용을 하시면 버튼들을 강제로 끄는 기능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web.run 하고서 다운 명령 호출하고요. 이 다운 명령을 호출하고 몇 층을 끌 건가? 이제 따옴표 끝나고요. 이거는 이제 함수 명이 되겠고요. 나는 3층 걸 끄고 싶다. 그러면 뒤에다 문자열로 3 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elevator.html 안에 이제 명령어 3개가 있어서 그 부분도 또
같이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html은 이제 웹에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웹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서 뭐뭐.run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TML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HTML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동작화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p string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이제 스트링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층에 불을 강제로 켜고 싶다. 파이썬 쪽에서. 그러면 web.run up에 1층 전부 다 스트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버튼을 다 끄고 싶다. 업 버튼을 끄고 싶다. 그럼 제가 아예 만들어 놨어요. 리셋 업 하고 1층에 있는 업 버튼을 리셋하고 싶다. 라고 하는 명령을 호출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이 꺼지게 됩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키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다운키들 앞줄에서는 업 버튼만 얘기했는데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버튼들 다운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스트링이라서 web.run 다운 층 번호를 스트링으로 넣게 되시면 이 다운 버튼을 끄거나 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셋 업이나 리셋 다운을 호출하시면 업과 그리고 다운 버튼들을 초기화해서 버튼 내에 있는 이 버튼이 켜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사용자가 눌러서 켜지는 경우겠고요. 자동으로 우리가 켜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용자는 그걸 다시 한번 누르면 버튼이 꺼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재미삼아서 보시면은 추적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리소스 파일 쪽으로 들어가서 그래픽스 3D ARP에 엘리베이터 이거 넣어주시면은 크롬에서도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층 눌렀더니 1층 켜졌고요. 이건 지금 그냥 웹이잖아요. 웹 브라우저에서 열리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2번, 7번, 8번 누르고 다시 누르면 내부에서 이거를 불린 토글 형태들로 정리해서 꺼졌다 켜졌다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 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오셀로 하는 것 같다. 오셀로 다 먹어. 이렇게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는 형태인데 이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꾹꾹 눌러가지고 끄는 거고요. 프로그램 안에서 예를 들면 현재 위치가 1층에 있는데 나 5층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뿅뿅뿅 진행을 해서 1층을 도망가면 1층에서 이제 넘어가면 1층 불이 자동으로 꺼지겠고 2층 갔다 3층 갔다 4층 갔다가 5층에 도착하면 이 불이 자동으로 꺼져야 되겠죠. 이 꺼지는 것 때문에 리셋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넘버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넘버는 넘버 숫자로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다운표해서 넣어주시면은 특정 버튼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reset number라는 명령을 호출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reset number 호출하시고 숫자 3번이다 라고 하면 현재 켜져 있는 3번 버튼이 자동으로 꺼지는 패널에서 숫자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용을 하셔서 엘리베이터의 첫 번째 과정인 버튼을 누르면 이동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층을 배열하고 뭐 리스트 이런 것들에서 0, 1, 0, 1, 0부터 시작하냐 1층부터 시작하냐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들도 여기에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잘못하시면 이제 인덱스를 넘어가 버려서 배열을 뭐 마이너스 1번 배열을 지칭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에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서 숙제들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여태까지 나왔던 숙제 중에서 이 엘리베이터 숙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 숙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외부에서 호출하는 버튼은 일단 이번 숙제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해볼 거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장면을 시뮬레이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는 것들도 어렵기 때문에 친절하게 규칙 3가지를 제가 이미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냐? 엘리베이터 안에 지금 여기 탔어요. 이 안에 타가지고 여기에 있는 10개의 버튼들을 누르는 이런 예제입니다. 현재 1층에 있고요. 그래서 룰 1은 뭐냐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거기까지 이동을 합니다. 3번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3층으로 뿅 하고 이동을 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하고 5번이 동시에 눌렸다면, 뭐 사실은 동시에 누를 수는 없지만,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중간에를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3번을 누르지 않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은 5층을 눌러놨습니다.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른 예제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는데 3층 버튼을 그때 누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3층에 일단 엘리베이터는 섰다가 5층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바로 이 조건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머리가 이제 팽팽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숙제가 생각보다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5층을 눌러서 엘리베이터는 시작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3층을 누르면 3층에 섰다가 5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최종적인 결과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요 중간쯤에 5층 근처에 있고요. 2층을 지나가고 5층에 채 안 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갑자기 2번을 누르고 10번을 누르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첫 번째 예제는요. 3층 누르면 3층 가야 되고 5층 누르면 5층 가야 됩니다. 룰 1이 되겠고요. 자, 이 두 번째 룰 2의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명확하게는 안 보입니다만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5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3번을 누르면 3번을 먼저 갔다가 5번을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층은 어디인가, 눌려져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층이 5층보다 가깝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는 3층에 멈췄다가 5층에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드는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층과 5층, 10층이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2층과 10층이 동시에 눌렸다면, 그리고 현재 엘리베이터는 2층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두 개가 동시에 눌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2층보다 더 높은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0층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방향 중에 밑에 층이 눌리면은,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층이 눌리게 되면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방향을 역전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엘리베이터에는 방향성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다면 이거보다 낮은 층에서 눌린 거는 일단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데까지 끝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그때서야 2층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방향인가 내려가고 있는 방향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버튼이 현재 눌려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룰 2에 해당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1층에 있다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살펴보면서 맨 먼저 눌린 게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면 일단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버튼을 초기화하고 나서 이제 3층에 있기 때문에 3층에서부터 5층까지 사이에 어떤 녀석이 맨 처음에 버튼이 눌려 있는가, 그래서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룰 2와 룰 3번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와, 생각보다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엘리베이터의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제가 어느 정도 미리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스테이트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클래스, 즉 elevator.py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은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미리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XD, 엘리베이터를 미터 단위, 메트릭 형태로 표현해서 목표로 하는 높이를 바로 제가 XD라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D는 desired, 목표 값이니까 X는 현재의 위치를 미터 단위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변수는 플로어, 그리고 플로어 D입니다. 그래서 플로어 D는 목표로 하는 층 번호입니다. 얘는 1층, 2층, 3층, 1.5층, 2.5층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층 번호는 플로어에 저장을 해서 이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디렉션이라는 dir, 방향에 대한 변수를 제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향 변수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플러스 1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dir 변수를 통해서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 그때는 dir을 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미셔서 이러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 이걸 토대로 엘리베이터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룰 2를 만들기 위해서 버튼, 어레이, 배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잘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층에 대한 버튼들이 눌려 있는지 아닌지를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버튼은 현재 0이면은 안 눌려 있는 거고 1번이면 눌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첫 번째가 1층, 2층, 3층, 4층, 5층이기 때문에 3층과 5층이 현재 눌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일단 디렉션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검색을 해야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검색을 해서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부터 쭉 검색을 해서 3층부터 가야 되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도달을 했고요. 도달한 다음에는 버튼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하겠고요. 현재의 값보다 높은 값들 위주로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거꾸로 내려올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현재 10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일 때 디렉션이 음수일 때에는 이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부터 쭉 확인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초기화해서 0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밑에 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1층에 가야 돼. 여기 1이 있는 곳 3층에 가야 되는구나 해서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로직을 이 간단해 보이는 로직을 프로그래밍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에로 24ANS라고 하는 제가 만든 예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만들었던 예제인데요.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그는 나중에 신경을 쓰시고 얘기를 제가 드리겠고 일단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2층을 눌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2층까지 갔고요. 5층을 눌렀더니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 잘 갑니다. 좋네. 1층을 눌렀더니 1층까지 내려가고요. 1층에 도달하는 순간 1층 버튼이 리셋이 되면서 꺼집니다. 5번 눌렀다, 2번 눌렀다. 자, 방금 전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5번으로 가려고 하는데 2번을 누르니까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자꾸 2층으로 내려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기가 점점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5층으로 가려는 녀석을 3층의 버튼을 자꾸 눌러주니까
3층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틀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엘리베이터를 하나의 시퀀스로 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층이라고 하는 각각의 층이라고 하는 위치 기반으로 포지션 도메인으로 이 문제들을 바꾼 거고요.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의 움직임들을 원하는 층으로 자유자재로 엘리베이터 로직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에로 24ALS는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제가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그를 고친 에로 E5. 에로 E5는 여러분들이 따로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다. 에로 E4번까지만 제가 드릴 거고요. 얘네들의 코드를 이용을 하셔서 숙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5층 누르고 2층 눌렀더니 올라가던 중이어서 일단 5층으로 갔고요. 2층은 꺼버렸고 3층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때 1층을 누르니까 1층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5층을 눌렀더니 이제 올라가죠. 이때 2층을 누르니까 2층에서 멈췄고 다시 2층 하면은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2층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5층까지 간 다음에 불이 꺼지고 2층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보시고서 똑같이 만들어 오시는 것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외부에서 호출하는 경우들, 이 버튼과 엘리베이터에 라이트도 켜고 문도 열렸다 닫혔다 하고 외부에서 호출해서 대기하는 과정들, 시퀀스 조절의 묘미들을 한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